잠깐만. 왜 임종석 전 실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이제 어제는 저희가 뉴스웨이 라이브 왜 시작하자마자 막 속보 이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 운동을 해왔는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컷오프. 이것이 어제의 속보 상황이었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속보 상황은 그 당사자 임종석 전 실장이 조금 전에요 국회에서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내용이 본론인 것이죠. 자, 임 전 실장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구 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사항을 제고해 주십시오. 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서 저녁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임 전 실장은 이제 오늘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왜 이렇게 임종석 저를 소위 공천에서 배제시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재명 대표님, 이재명 이름 석자만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재고를 요청했다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당장 오늘의 관심은 임 전 실장이 뭐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는 뭐 탈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성동 구민 여러분들에게 저녁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남겼는데요. 자, 임 전 실장 저 모두 발언 이후에 기자들과 비공식 브리핑, 백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러한 또 주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일각에서는 그 실장님이 나중에 당권에 도전하고 이제 친문 의원님들이 장악할 걸 좀 우려해서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총선이 잘못되면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과연 이 총선을 패배하고도 더불어민주당이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지금 의미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글쎄요, 최수영 평론가님, 임 전 실장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딱 5글자로 압축이 됩니다. 5글자요?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 전략적 인내. 네, 그러니까 지금 공을 다시 최고위원회와 이재명 대표에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가장 자신이 이제 성동갑에서 중성동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데 예. 나를 탈락시켜놓고 어떻게 중성동갑에서 승리하겠느냐. 이거는 국민의힘은 이기는 공천, 명분 있는 공천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이기는 공천도 아니고 명분 있는 공천도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탈당을 하거나 이렇게 극단의 수를 둘 때에는 예. 이게 이제 당이 분당으로 치닫고 진짜 멸문 정당이 될 수도 있는 명문 정당이 그야말로 멸문 정당이 됐고 아이고야. 간판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 근데 공을 다시 최고위원회로 넘겼는데 그래서 과연 이 공을 다시 그러면은 원바운드로 한번 받은 다음에 다시 안정적으로 처리해 줄까?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숙고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최고위원회 의결사항 즉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단수공천은 확정 지을 것 같은데 자 그럴 경우 이제 명분 쌓기를 어느 정도 했던 임 전 실장이 그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잠깐만요. 그게 주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임 전 실장은 저 전현이라는 인물을 중성동갑에 이제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것을 다시 생각해 주십사 재고를 요청했는데
저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그렇죠.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임종석이라는 인물의 다음 스텝은 어찌 될까? 이제 이 부분인데, 자, 말씀 이어가시죠. 저는 그렇다면 이제 그 이른바 연대를 할 것 같아요. 연대요? 지금 말하자면은 홍영표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른 의원은 좀 결이 다르지만 지금 이른바 홍영표 라인 등등 해가지고 지금 친문 인사들이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에요. 노영민 이제 윤영찬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까지 한번 본 다음에 제가 보기엔 나가서 뭐 당을 깬다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당의 거점을 마련하면서 일종의 약간의 무소속 연대 이걸 통해서 그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말하자면 전열을 정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 이제 인내를 통해서 좀 시간을 번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소통 등을 하면서 예.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이제 당의 스탠스를 가질 것이냐. 저는 일종의 약간 연대 형식으로 이 국면을 돌파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임종석 전 실장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임 전 실장님, 중성동갑은 어찌됐든 이제 컷오프가 됐는데요. 혹시나 중성동갑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좀 옮겨서 출마하실 생각은 혹시나 없으신지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지역을 요청을 지도부에서 한다면 혹시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꼭 한번 국회의원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감동이 있는 통합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마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라 말했습니다. 왜 일전에도 민주당이 임 전 실장에게 중성동갑이 아니라 송파갑에서 좀 출마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싫어요. 거절한 바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어쨌든 임 전 실장은 컷오프가 된 이후에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생각이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중성동갑 지역에서 컷오프가 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정치를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정치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지금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하는데 또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참 정치 이상하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특히 비명계 쪽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이른바 저렇게 날린 것은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쯤에 한 이야기가 다시금 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관련해서 이러한 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완전히 더 새롭고 유능한 정부로, 더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직접 들으셨습니다. 저 당시에도 이제 저 발언을 두고 좀 일각에서 논란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국회에 들어와서 친문, 비명의 구신점이 되고 당대표 선거에 혹시나 임종석 전 실장이 도전하는 그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염려한 건 아닐까요? 그래서 경쟁자를 좀 이렇게 제거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 경쟁자들을 다 솎아내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그래픽의 맨 위에 한번 봐주세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드디어 민주당이 이재명 당으로 변신을 성공했다.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저 발언은 그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한 발언은 이전 정부의 좀 색깔을 빼겠다. 네. 그 유권자들에게 우리 문재인 정부도 있었지만 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뭐 사당화 성격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니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당시에 유권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저는 임종석 전 실장 한 명이 뭐 공천을 받지 못하고 뭐 원내 진출을 못한다고 해서 그리고 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친문의 좀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초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친문 인사들의 좀 무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으나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정말 151석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예. 그 정도도 받아도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총선 승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근데 전 임종석 전 실장이 한 말 중에 같이 하지 못하면 통합하지 못하면 승리 못한다. 그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전 누누이 얘기했던 게 이재명 없이도 안 되지만 이재명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친문을 제외한 상태에서 물론 친문 인사들 많이 공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좀 상징적 존재처럼 계속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뭔가 거취를 불분명하게 할 경우에는 이게 친문을 배제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이재명만으로 치러지는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고려해서 그래도 임종석 전 실장이 저는 오늘 나가지 않은 건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근차근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이 뭐 공천이 배제가 됐다고 해서 약간 이 논란은 일기는 하지만 이렇게 막 이슈가 커지는 상황은 그렇게 이제 별로 없는데 왜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공천이 배제되니 왜 이렇게 여의도 정치권이 시끄러운 것이냐.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왜 일전에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양산 평산마을에서 저렇게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뭐 비교적 최근이죠.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의 이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뭐 저곳을 이렇게 둘러보고 뭐 식사도 함께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전해지는 얘기는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표님 이번 총선에서요. 뭐 임종석 전 실장 등을 좀 잘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지금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자, 이해찬 지금 고문이 그래픽에 등장해 있는데 일전에 이것도 비교적 최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고문이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기억들 하시죠? 아, 맞아. 저 때 만났지. 그래서 이제 저 두 사람이 만났고 이해찬 고문은 뭐 이재명 대표의 멘토다. 이렇게 또 알려진 인물이고 이해찬 고문이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게 야, 이거 임종석 가지고 자꾸 시끄러운데 임종석은 공천을 줘야 할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에게 이해찬 고문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결과는 역시 어떠했습니까? 임종석 컷오프. 뭐 이러니 민주당 내에서는 야 이게 이제 뭐 이 명문 정당이 아니라 이제 이 명문이 아니라 명문이 완전 갈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현주 대변인께서는 이번에 임 전 실장의 컷오프가 민주당 내에 어느 정도의 후폭풍, 파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이번 임 전 실장의 컷오프가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상당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을 하시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임종석 전 실장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하듯이 하셨는데 팩트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반문을 한번 드리자면 어떤 반문이요? 그런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임 전 실장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 예. 받아들여질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런 결정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문 전 대통령이 명문정당을 얘기를 했었고 이해창 상임고문마저 최소한 경선에는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당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거는 쓰나미식으로 민주당의 소위 과거 모든 계보를 밀어붙이겠다라는 심산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그 동교동계 마지막이라고 불리우는 서른 의원이라던가 DJ의 마지막 비서를 했다고 하는 김한정 의원, 또 SK계로 분류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 예. 다 지금 쓸려나가는 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고야, 예. GT계 인재근 의원 그리고 뭐 친노 세력이라던가 아니면 친문 세력까지 지금 한꺼번에 다 휩쓸려 나가고 결국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표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오늘 임 전 실장이 뭐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야기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나 그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논란의 끝자락만 오히려 이틀 사흘 길게 했을 뿐이지 그 이외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자, 뭐 그래서 오늘 일제히 조간들을 살펴보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컷오프가 된 기사들이 실렸는데 어느 조간의 일면 기사는 임종석마저 비명 행사, 더블 코테이션, 민주당, 이재명당 됐다. 이게 어느 조간의 일면 헤드라인 기사였는데요.